저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제가 왈가왈부가 이 정북방송을 하는 이유는 민족이 화해와 협력을 바라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활동은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 방송 전에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오셔서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은 박수칠만 하다. 그런데 반미적 사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미적 사고는 문제 없냐고 댓글을 달았죠. 그랬더니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데 뭔 문제가 있겠냐, 이런 식의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는 나라를 빼앗았지만 미제는 남한 국민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요. 땅을 빼앗기면 싸우기라도 하지만 영혼을 빼앗기면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지죠. 그래서 현 시점의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왈가왈북 유영호 대표님이 정리하신 사진 자료입니다. 이 사진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2000년도와 2020년도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을 비교한 데이터 자료 사진입니다. 불색이 중국이 교역량을 표시한 거고 검정색이 미국이 교역량을 표시한 겁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2000년 중국의 교역량은 미국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교역량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번에 아프간에서 철수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은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아프간 비정규군과 20년 동안 싸웠고 결국은 패한 거죠.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탈북민주시민연대 특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었죠. 그랬더니 저를 비난하는 문자들이 날아오더라고요. 문자들의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형수하고 욕하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지 못했나? 그 녹음 파일을 듣고도 이재명의 인간성을 모르겠나? 그런 사람은 지지하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를 게 뭐냐?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국가반법 철폐하지 못하지 않았냐? 통일운동단체의 대표 경력을 가지고 한 자리에 얻자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비난들을 받으면서 남한 사회에서는 참으로 사람들을 질적으로 세뇌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통일운동과 경력으로 한 자리 얻자고 하냐는 비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해왔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기간 동안에 8.85 사건이 폭파범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를 등용할 수 있을까요? 저를 등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저를 등용하지 않으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기 전에 한 공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또 활동비가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돈을 바라고 한 자리를 바란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다했을까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만당사는 연락이 와서 갔었습니다. 가서 간부들을 만났었죠. 어느 큰 어르신이 저를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 간부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철 씨가 지난 기간에 방송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태영호하고 지성호를 깠더라. 태영호하고 지성호가 국회에서 민주평통 관련한 일을 보고 있는데 강철 씨를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위촉한 걸 보게 되면 가만히 있겠나, 이러시더라고요. 결국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부담이 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추천해 주신 큰 어르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감사하고 상임위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 좀 해봅시다.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저를 등용할 수 있나? 이 홍광철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등용시킬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통일운동단체의 대표 경력을 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한다는데, 여기서 제가 왜 통일중매권 대표를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중매권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상학이 대북전단 문제가 터졌을 때 국회에서 대북전단 규탄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니까 단체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뜻 있는 탈북민 분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체 이름을 뭐라고 달겠냐, 이렇게 해서 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왈가왈부 유영호 대표님이 통일중매권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강연을 나갈 때마다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 통일이 중매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중매권이라는 명칭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대표는 김광일이라는 탈북민분이 맡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기로 했죠. 그 사무국장도 저는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맡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맡게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행사가 있었죠. 그 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김광일 대표님이 느끼기에는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자기 본인이 돌격대 같다는 느낌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표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고 통일중매권 밴드 폭파시켜버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었죠. 김광일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맡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김광일 대표님을 제가 여러 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 입장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겨우 통일중매권이라는 단체가 첫걸음을 뗐는데 그때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습을 시작했죠. 다시 조직을 정비하자고 하니까 대표부터 선출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루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누구누구를 대표로 내세우고 우리가 뒤에서 움직여주면 되는 건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죠. 단체를 이끌 주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지 뒤에서 누가 조정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랬던 겁니다. 그 속에 또 말하지 못할 또 다른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긴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 모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힘들더라도 내가 대표를 맡겠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주변 분들이 또 저보고 강철 씨 아니면 누가 맡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를 맡게 된 거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단체 등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셋집에서 살 때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회의록을 정리해가지고 또 우리 통일중매권 회원님이 도움으로 그분의 집을 주소지로 해서 임의단체 등록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북에서부터 명령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또 사회에서 살다가 이 남한에 와서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이 남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자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을 내면 성 낸다고 하고 말하지 않으면 대표는 벙어리냐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도 된다고. 여기에 홍광철이 한 명만 있어도 통일중매권은 살아있는 거라고. 당신들이 나가면 통일 바라는 또 다른 통일중매권들이 생겨날 거라고.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 보고 맡으시라고 하니까 자신들은 못 맡겠다는 겁니다. 강철 씨가 해야지 누가 하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제가 대표를 하는 동안에 회비에는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집회나 시위가 끝나서 연락이 오시게 되면 회비로 식사를 하시라고 했죠. 제가 있을 때는 제 돈을 내서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 얻으려고 이재명 지사의 대선을 돕는다고 하니까 정말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천안함 사건, 칼기 사건에 대한 제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칼기 사건의 기민이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통일운동가 경력을 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했다게 되면
저희 이러한 이전의 입장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상 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별 볼일 없는 저에게까지 함께 통일운동을 한다는 동지들까지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니까 통일중매권은 정치행위를 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이어서 그래서 알겠다고 이게 간단히 대답은 했지만 통일중매권이 하는 운동 자체가 정치행위인 겁니다. 정치행위가 아닌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있습니다.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는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건 일명 입진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시비질이나 하고 뒷다리나 잡아당기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는 본인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대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2016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제가 성남에서 사는 한 탈북민 친구에게 갔다가 그 친구랑 함께 성남시청에 사는 강연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연자분들이 여럿이었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기억은 없고 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을 이재명 지사가 하셨거든요. 그때 그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사람은 정신이 바로 백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그리고 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이 자리까지 가려게 되면 수많은 사상 검증을 거쳐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정신이 바로 백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드셨죠. 그리고 북한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여러 번 경기도에 속한 분들이 평양에도 다녀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평양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때 무슨 양묘장 건설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 잘 알려져 있죠, 이 문제는. 박성학인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지하게 됐던 겁니다. 강화문 촛불 집회 때도 다른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다른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또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은 정책 협약식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정책 제안들을 드렸죠. 정책 제안서의 제목은 민족이 아픔을 다독이는 길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탈북민주시민연대 이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중매권도 아닙니다. 캠프 측에서 2페이지 분량 넘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밖에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남과 북이 이산가족들이 서신교환, 통신연락, 남북한 은행을 통한 송금 전달, 소포 전달, 고향 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북한함의 학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함이 서로 다른 학제로 인한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력, 경력 인정을 위한 체계를 정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받아들이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찍이 김일성 주석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도 2003년경에 내년도부터는 남과 북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고향까지 가보도록 해주자고 한다. 이런 뜻을 우리 남한 기자들한테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이 남한에 비해서 잘 살지 못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고
몇십 년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도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반대할 명분도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향의 통일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만은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탈북자분들과 공동으로 구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는 하는데 민주당 안에서의 경선에는 관계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정된 다음에 제출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논의한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한다고 해서 통일운동에서 변절하는 건 아니죠. 변절은 자기 신념을 버리고 적에게 굴복하는 걸 말합니다. 민주당은 적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적으로 돌리면 수십만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모두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평화 통일을 바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제쳐버리고 사상이나 신념을 외치면서 혼자서 통일운동을 한다는 건 돈키호테나 같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통일중매권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직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이간을 조성하고 함부로 의심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고, 제가 왈가왈부가 이 정북방송을 하는 이유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